자,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그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영상들이 좀 매력적이어서 그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북 리뷰어 그 챕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 영상으로 밑에 이제 걸어둘 터이니 한 6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기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승환 가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고민해 보라고 이제 발표 주제들을 정했던 거였고요. 이제 첫 번째, 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양상문 학생이 준비한 발표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발표를 맡은 양상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갈 때 어떤 의사를 만나기를 바라시나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 환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직업보다 더 많은 믿음과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는 청구된 진료비는 정당한가? 내가 받은 검사는 무엇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등 의료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 직업성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의학 전문 직업성은 영어로 Medical Professionalism으로, 이때 Professionalism은 라틴어의 어원을 둔 말로서 독일에서는 완벽하다는 뜻의 perfection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프로페셔널리즘의 개념은 의학 윤리학 전공자들에 의해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윤리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의사의 성품과 행동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의과대학협회, 미국 내과학회, 유럽 내과학연맹 등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의학 전문 직업성 프로젝트 2000이라는 연구를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의학 전문 직업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의학 전문 직업성이란 의학이 사회에 대해 계약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의학 전문 직업성은 의사의 사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력과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사회에게 보건과 관련한 전문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의학 전문 직업성 환장은 세 가지 기본 원리와 10가지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기본 원리 중 첫 번째는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라는 것으로서 이타심, 신뢰, 그리고 의사-환자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른다면 의료는 시장 세력이나 사회적 압력, 그리고 행정기관들의 영향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환자의 자율성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정직해야 하며 환자에게 치료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인 사회적 공평성은 의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사는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나 기타 다른 사회적 분류를 통해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10가지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평생 교육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후 항상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환자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솔직하게 알려야 의사 환자의 신뢰와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들을 이용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노출되기 쉬운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자들과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해야 한다. 이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임상적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들 그리고 다른 직종의 의료인들과도 협력하여 오진의 확률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추구하며 의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 체제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법, 재정, 지역, 사회적 문제가 의료 혜택에 대한 공평성을 깃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의료에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임상 자료를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른 의사들과 병원 그리고 소비자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의학이 사회와 맺는 관계는 많은 경우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통합과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는 최신의 정보와 일정한 과학적 수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이해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의사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사회는 의사가 협력적으로 일하여 환자 의료를 최적화하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적 행위에 대해 자기 평가를 비롯한 내부적인 평가와 외부로부터 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의학 전문 직업성은 의학의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가치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 직업성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은 강의식 지식 전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여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의학 직업 전문성을 토대로 의학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의사로서 언제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뭐 워낙 훌륭하게 발표들을 해내고 있어서 뭐 칭찬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 친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태도와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의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정립되어야 된다. 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내가 왜 의과대학을 들어왔지?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의 나의 삶들은 뭐 어떠하길 바라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자신의 생각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그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죠. 언제나 고민, 그리고 노력하는 숙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는 과정에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윤 학생이 이제 생각하는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 1주제 발표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을 준비한 강동윤입니다. 우선 의학 전문 직업성이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 2002년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간행된 의학 전문 직업성 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의학 전문 직업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병원이나 의원에서 만나는 의사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혹은 이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친절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 무례한 의사, 믿음이 가지 않는 의사, 돈만 밝히는 의사. 이러한 수식어들은 치료자의 의학적 전문성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의학은 분명 의사를 완성하기 위한 큰 조각이지만 그것이 의사의 유일한 본질은 아닙니다. 의사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조각, 의학과 의사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 의학 전문 직업성입니다.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직을 뜻하는 프로페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전문직 역시 종교적 서약을 의미하는 프로페스에서 유래되는데요. 단어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 즉 윤리 헌장이 전문 직업성의 핵심입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부터 현재 제네바 선언에 이르기까지 전문 직업성은 주로 선서라는 의식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은 선서라는 의식을 하는 것일까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전문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란 복잡한 지식과 기술과 숙련을 기본으로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직업이다. 이는 과학 혹은 예술의 학습과 연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전문직은 독자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하기에 외부인이 간섭하기 어려우며 봉사 정신을 기초로 하기에 전문직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사가 위와 같이 탁월한 의학적 전문성, 도덕성과 이타주의, 그리고 봉사정신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회는 그에 걸맞는 독점적 권위, 자율성,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즉, 전문직업성이란 국민, 의사, 국가가 맺은 사회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전문직업성을 함양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더 주어지고 이는 다시 전문직업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학 전문 직업성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직업성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영국 의사협회에서 정의 내린 전문 직업성에서는 자율성과 특권, 자기규제를 배제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많은 의학 전문 직업성에서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용어들이지만 영국 의학협회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환자-의사 관계와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영국의 의학교육과 상반되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문 직업성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완벽한 전문 직업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에 발간한 의학 전문 직업성 헌장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전문 직업성에 대한 근본적 합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헌장은 의학 전문 직업성 프로젝트 2002를 진행한 EFIM과 ACP-ASIM 재단의 공동 연구로 발간되었습니다. 의학 전문 직업성 프로젝트에서 결론 지은 의학 전문 직업성 헌장에는 3가지 기본 원리와 10가지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으로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부터 이어져 온 원리입니다. 시장 세력이나 사회적 압력, 그리고 행정기관의 영향에 타협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원리는 환자의 자율성으로 최근에 대두된 원리입니다. 환자를 연구 대상이나 시장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자의 치료를 병원 밖 환자의 일상생활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라는 원리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존중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환자에게 치료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사회적 공평성으로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의사는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나 종교 기타 다른 사회적 분류에 의해 의료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더 확장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료적 문제는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이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의료적 사건을 병원 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의사이기 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10가지 책무성은 이 3가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문 직업성에 대한 저의 발표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서 전문 직업성의 사회적 계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저렴한 저국민 건강보험을 선두로 많은 의학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를 모델로 한 건강보험은 필수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했고 이는 의료계의 전문 직업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외에 포괄세과제로 인한 의사의 자율성 침해,
의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 등등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비보험인 항목은 많은 것 같고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뉴스에 나오는 의사들의 범죄 보도나 오진 사례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국민들도 의사가 사회적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약속을 어기고 있어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죠. 저는 그저 의과대학 1학년일 뿐이지만 저의 소견은 그럼에도 의사들은 전문 직업선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서로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결국 누군가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는 그 누군가가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적 전문성을 함양하고 적극적인 자기검열, 이 모든 것을 담은 전문 직업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의사의 자율성 증거와 신뢰도 형성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 역시 지금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학 전문 직업성의 중요성이 되어든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초기 병원이 공공성이 강한 유럽의 의료 역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만과 병원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간 의료기관의 발전에 기대어 성장한 배경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옛 영광에 빠져 있을 수도, 사면초가 상태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 의학 전문 직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강동현 학생도 지금 훌륭하게 이제 발표를 잘 해냈다고 봅니다. 이 친구는 전문 직업성은 이제 사회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들은 그 전문성 그리고 이타 봉사증을 갖춰야 한다면 이것들을 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은 의사가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줬습니다.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전문 직업성, 즉 전문가 영역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화두는 당연히 전문가가 먼저 그걸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던진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한 것들을 두 친구 다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됐고 2014년 10월 2일 날 공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의 의사가 갖고 져야 할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만든 프로페셔널리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 진료 역량에서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 직업성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스스로 정의한 부분들이 의사들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정의해서 의사들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국민들 사이에서 잘 전달되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 프로페셔널리즘을 소개한다면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사진으로 퓰리츠상을 1994년에 받았던 사진입니다. 담고 있는 가치도 분명하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었기 때문에 퓰리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하나 밟습니다. 굳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구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왜 사진을 먼저 찍었는가?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케빈 카터는 당연히 아이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죠. 전문가가 왜 솔선보다는 이렇게 옆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다른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하바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시리아 내전에 그 참가했던 친구죠. 시리아 내전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그 종근 카메라 기자로 참가를 해서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그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리아 내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CNN에 찍혔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전문가로서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에 따라서 전문 직업성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은 바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행동들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돼지는 그 4개월 정도의 임신 기간을 갖고 있고요. 한 배에서 태어나는 새끼가 한 10마리 정도가 한 배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 7마리 정도가 살아남고 3마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뭐 여러 다른 이유로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업계에서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과제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과제의 일환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궁의 영양들을 파악을 해서 그 영양들을 키우자. 그래서 10마리가 아니라 12마리를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중에 그 3마리가 죽더라도 9마리가 살아남을 거 아니냐 라는 컨셉이죠. 여기에 연구비가 그 있다면 한 95% 연구비가 투여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그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키웁니다. 살을 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 그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돼지 새끼를 키우는데 소홀하거나 새끼가 오더라도 그 케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놓아서 깔려서 새끼 한 마리가 엄마로부터 깔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눕더라도 철책에 걸리도록 이 철책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고 연구비는 한 5% 투여하게 되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깔려 죽는 한 마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8마리가 사는 구조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돼지는 마음껏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우면 그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 오줌하고 똥을 자기 집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가서 그 배설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꾸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금자리를 꾸리게 되면 깔려 죽는 일도 없고 병결로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10마리 다 살아남게 되는 구조가 되죠. 여기는 연구비가 투여되지 않습니다. 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 지난번에 이제 대자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원주대에 뭐 이 친구가 쓴 대자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하는 핵심들은
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그 왜 우리 의사단체에는 관련되어 있는 표명 같은 것들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회에 대한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의 의사상에서 표현했는데 실제로 사회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과제이길 바랍니다. 지금 노래가 들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 노래는 강기학교의 교가이고요. 노래의 내용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거고, 꿈을 꾼다는 건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그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를 소개할 때 제 가치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 이름 앞쪽에 작은 소개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꿈꾸고 싶은 강재구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소개말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임상 교수님들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임상 교수님이 좋은 의사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쓰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아주 짧지만 늘 생각할 수 있는 소개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늘상 꿈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재미삼아 늘이라는 걸 지우기도 가로쳐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참고 영상으로 제가 왜 어떤 생각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건양의대에 어떻게 오게 됐고 건양의대에서 어떻게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맡아서 진행을 해왔는지 보신 영상을 참고 영상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꿈을 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양의대가 조금 문화가 강한 대학, 그리고 다른 대학들이 규모의 경쟁을 할 때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대학으로 발전을 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건양의대를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금방 나오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꾸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양의대에는 누가 있길래 그게 가능한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의학사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쯤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생을 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경험들 하면서 좀 더 성장하는 건양의대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